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음, 생각보다 더 커진, 처음 예상을 했던 부분은 돈바스 지역 내의 친러 성향을 가진 지역에 대한 어떤 진입, 요런 정도의 예상들이 뭐 많았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였었고요. 그랬는데 조금씩 상황이 조금 더 이 미국 쪽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확장이 될 가능성도 일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 이게 이중적 언어를 쓰면서 미국 쪽에서 그런 쪽의 얘기들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생각 이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점심시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속보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중에서 오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전쟁이 나는 구간에서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저희 이 텔레그램 방이나 VIP 방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을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었는데,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번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이후부터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횡보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보다도 오늘은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에 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후 상황을 가지고 주식에다 연결을 시켜보는 요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뿐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주식의 격언 중에 하나가 재료가 노출되기 전까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쓰는 것이지, 막상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 힘을 잃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그런 격언들도 있듯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전에, 아니, 낮에, 그때 무렵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런 내용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11시에 올려드렸네요. 11시에 올려드렸는데, 요거 카페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지로 올려놨고요. 그래서 한번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부분 어떻게 이후에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제 이거는 이거 한 이후에 마무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안 맞죠. 크림반도 때와 같은 시나리오가 지금 아닌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근거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3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3월 초중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협상력이 떨어진다. 전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을 할 것이다. 저는 이제 협상 쪽에서 해결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돈바스 지역 정도까지 하고 협상, 이제 그때까지 3월 초중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던 부분들과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의도하는 바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편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요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거는 이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 한 거 말고, 내뱉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어기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안 어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을 보셔도 그럴 거고요. 중국 쪽 상황도 보셔도 아실 겁니다. 아마. 일단 우크라이나는 편입하지 않겠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 막겠다.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죄송합니다. 이런 세 번째 내용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들을 교체하겠다. 지도부 교체. 요 정도까지 지금 제시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아까 12시 조금 안 돼서 11시 50분 무렵쯤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전쟁이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까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사실상 초토화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떠도는 것들 중에 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쪽에 이 실시간 영상 화면들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던데, 그건 보면 아주 평화롭습니다. 아주 평화로운데 이게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은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 전 지역의 군사적 요충지, 그 다음에 공군, 이 공항, 뭐 이런 부분들, 거의 지금 초토화가 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정말 속전속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걸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이 이 정도 돼라는 걸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며칠 안 걸릴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토를 비롯한 미군들이 우크라이나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토 가입국이 아니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군인과 나토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군대들이 들어갈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생각해 보시면 미군이 병력을 빼긴 뺐지만 일부 병력을 조금이라도 남겨놨잖아요. 에치슨 선언 이후에 미군 병력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100%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군 보호라는 명분을 둘 수 있는 상황을 두었기 때문에 미군이 들어올 수 있었었고, 이 문제 유엔으로 상정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이나 나토군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오늘도 얘기를 했었고 미리 공언을 했죠. 군대 투입 안 한다고, 무기만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한편으로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이런 오늘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때까지 계속해서 풍선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언제 터지기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가 오늘 일단 풍선이 터진 상태가 됐습니다. 풍선이 터지면서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뒤에 정말 많은 속보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수를 이렇게 지금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선물도 계속 비슷한 자리, 지금 우리 마감할 때와 비슷한 자리에 부근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나토가 군대를 동원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상한 것과 항상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말대로 나토군이나 아니면 미군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3차 대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딱 들어가면서 연설했죠. 건들지 마. 건들면 이때까지 니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보복하겠어라고 아예 딱 경고 문구 날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병력의 군사력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건 일단 푸틴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단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는 없기를 바라겠고, 현재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지금 한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에서 일단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향이든 빨리 교통 정리가 딱 돼서 정리가 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그 9.11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이라크 전쟁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 걸프전 때 그때도 그랬었고, 주식 시장이 그 충격을 순간적으로 받죠. 순간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때는 뭐 한 10% 가까이 순간적으로 밀렸었잖아요. 그건 전에도 보여드렸고요.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 병력이 일단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물론 그 전에 아마 정권 교체 관련된 부분, 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됐어라는 쪽에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지금 어차피 이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제재가 좀 들어갈 텐데, 그 상황에 대한 협상도 또 따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협상 전에 일단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군사력의 사용이 없어라는 쪽에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지금 현재의 군사력과 지금 러시아가 이 수행하고 있는 작전 능력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며칠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뭐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보고 들어오기까지는 선물에서 99달러까지 브렌트유 올라간 것까지는 봤었는데, 일단 뭐 국제유가 뛰었고 천연가스 뛰었고 뭐 원자재 가격 대부분 다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1,200원을 넘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외국인들 오늘 지금 보시면 와, 이거 뭐죠? 어 지금 이거 현물에서 지금 한 8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에서 오늘 6천억, 아까 동시효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6천억대 아니었나요? 마이너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죠. 이게 계속 담았었네요. 제가 요거를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속보 계속 확인한다고. 동시효과 들어갈 무렵쯤 해가지고 2,500억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2,5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800억 정도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풍선 터지고 나서 오히려 이 두려움, 공포, 이거에 그게 딱 달하고 내려오는 상황일 수 있다. 피크는 지나간 거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진들은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 전까지 이 대결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일단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수일 내로 정리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수일 내로 뭐 아마 뭐 이거 이제 이 전쟁이 난 상황에서 아직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황, 뭐 굉장히 지금 속보 형태로 해서 오보들도 많은 상황이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일 내로 일단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수로 보면 일단은 2670까지 오늘 장중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2600포인트 요 전 저점 테스트는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 보면 좀 다행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은 지금 어제 전저점을 이탈한 경우 케이스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도 그렇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밀리겠죠. 그럼 더 밀려 내려올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위에서 버텨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저점 상황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큰 상황의 변화가 하나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 자리 정도가 최대한 저점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자리 같으면 이제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600까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최대 내려온다 해봐야 한 이 정도 같으면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제가 보는 시점에서 오늘 지금 2.6% 하락을 했는데, 최대 피크는 일단 지나간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음, 주식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었을 때 작년 길게 보면 작년 6월부터 아니면 작년 8월부터 볼 수도 있을 텐데 본격적인 이 어렵게 지수가 내려왔던 장세가 이 부분에 이 어떤 변곡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FOMC입니다. 3월 FOMC 금리 인상 뭐 25bp가 됐든 50bp가 됐든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최대 3월 초중순까지 질질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뭐 빠르면 이번 달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물론 100% 정리는 안 됩니다. 이거 뭐 서양에서 계속 제재 들어가고 이러면 이 제재가 또 몇 년 갈 수 있어요. 지금 2014년도에 크림반도 이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앞으로는 처음 뭔가 제재를 하게 된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재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또 노이즈 발생으로 덜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내 그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내 다시 회복하는 모습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요게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지 않았나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하루하루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밤새 뉴스 정리 대충 조금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뉴스 정리들 쭉 하면서 보다 보면 아침 6시 한 40분에서 7시 반 사이에 새로운 속보들이 매일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더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하루하루의 장세였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며칠 더 이런 상황이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존과는 오늘 아침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아마 오늘 내일 아침까지는 관련 속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빨리 정리가 좀 되는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정리가 되는 쪽이 일단은 좀 유리할 것 같다.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을 따져보면 미국이나 나토가 지금 어떻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특히나 미국이 지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따로 역사하고 묶어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습이 되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늘 하루 시장이었는데요. 모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바로 팍 뒤집어지진 않겠습니다만 최악의 상황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이다.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기회의 시장이 옵니다. 이때까지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왔고요. 예,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